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임차료예요. 두 번째는 이자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카드 수수료예요. 그 다음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그 다음도 이제 접대비죠.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 사업용 신용카드, 또 그 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또 있는 게, 그리고 또 필요 경비 잘 챙기시는 게 절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임차료예요. 임차료면은 이제 내가 새 들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내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차료, 인건비 두 가지가 경비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세금 계산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많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좀 많이 내신다 싶어서 보면은 임차료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챙겨 놓으시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때도 경비 인정 못 받으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죠. 실제로 내 돈을 이렇게 나갔는데 경비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많이 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임대차 계약서는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송금을 이제 하시도록 권해요. 그래서 송금 영수증, 또 건물주의 정보, 계좌번호 몇 번으로 얼마를 보내고 이런 내역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서 거기에 쭉 작성을 해서 보내면 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임차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저희가 끌어오고 관리가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내가 못 받고 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임차료가 소득세 신고할 때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자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 어떤 편의점을 좀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 대출로 받으신 경우에는 그 이자 비용이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가사 비용은 안 된다는 거. 집에 일이 있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총 자산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자산에 대해서 이자 다 빌렸다 하더라도 이자를 계산해보면 이자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거꾸로 얼마를 빌렸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으로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인정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카드 수수료예요. 카드 매출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제를 고객들 거를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회사에 이제 격리 직원을 두고 일일이 얼마를 내가 결제했는데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구나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 이거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영주님들이 카드사에 각각 전화를 하셔서 수수료를 좀 챙겨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경비 반영이 됩니다. 1%대부터 2%대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좀 번거롭지만 챙기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편의점 하면 매출이 그래도 1년에 3억 원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억 원에다가 2% 계산을 하면 얼마죠? 600만 원. 600만 원의 경비를 넣느냐 마느냐 바로 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이것도 홈택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따로 요청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도 이제 접대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돼요. 이제 경조사비 얼마까지죠, 우리가? 건당 20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화환 같은 거 이제 보내고 그러시죠. 근데 이제 증빙을 챙기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로 청첩장도 많이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면 증빙 서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쓰이는 돈들이 있는데 되게 누락하시기 쉬운 게 명절날 교통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줄 수 없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온라인 송금하기보다는 현금 봉투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세요. 아, 이게 내가 경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인이라도 받아 놓으시면 기분 좋게 줄 때 사인은 얼마든지 뭐 해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챙기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홈택스에다가 내 사업용 그 신용카드라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자동으로 자료를 끌어오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서 등록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사용 신용카드와 분리해서 그렇죠.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이게 섞이게 되면 내용을 이제 그 세무대리인이 이게 분리해서 하기에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잘못하면 또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오게 되니까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많이 써요. 이게 사업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올 때는 사실 세금 계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편의점은 나만 있어, 직원이 아니죠, 사실은. 예, 사장님만 계셔. 그런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는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쓰시고 또 직원한테 쓰는 거다 보니까 사업장 인근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보통 안 되는데 우리 편의점의 그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계속 문을 여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뭐 휴일이나 뭐 시간대나 그런 건 구애받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장 인근에서는 좀 쓰셔야 되죠. 우리 이제 편의점이 강남에 있는데 막 회식을 뭐 의정부나 어디 뭐 전라도 가서 했다 이러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또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있어요. 또 4대 보험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제 내용을 일일이 주시지 않으면 반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4대 보험료도 상당히 금액이 크죠. 이런 경우에 공단별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세 군데에 전화를 하셔서 4대 보험 납입을 한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저희 사무실에다가 보내주시게 되면 경비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게 가맹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은.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챙기면 내 비용이 되는 거니까 챙겨주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셔서 다시 좀 발급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영주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주님들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따로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을 좀 챙겨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경비들이 우리가 이제 장부를 이렇게 기장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곳에 다 이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네,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권 쓰레기봉투 이런 판매대금 누락을 주의를 해라. 또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등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얼마 벌어서 얼마 승리할 때 얼마 썼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빙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지 절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수익 금액도 잡고 네. 그리고 비용도 처리하고 있으면 남아있는 부분이 이 소득 금액에서 줄여주는 네. 소득 공제 같은 인적 공제가 있을 텐데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별세의 시작입니다.